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서 일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랑 그때 만났던 한국 친구랑 셋이 오늘 좀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일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퇴사를 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제가 갔다 왔던 필리핀 어학연수 Q&A를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어학연수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거 플러스 또 제가 필요한 그 Q&A만 모아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계획을 짜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많이 모아왔습니다. 특히나 그런 게 많았어요. 어학연수 지금 가도 되는지, 나이가 많은데 퇴사를 하고서 가도 되는지 좀 고민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어학연수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저는 필리핀에 작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네, 어학연수를 왜 가는지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7년 정도 일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게 80%였어요. 그리고 20%가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나는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둘 거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조금 정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 가니까 한번 가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왜 가는지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필리핀을 갔고, 그리고 왜 휴식이 80%고 영어가 20%였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영어가 20%였는데 효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먼저 왜 필리핀이냐 하면 가성비가 가장 좋았습니다. 필리핀, 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이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필리핀이 가장 가깝고, 저도 이제 퇴사하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는 게 맞나, 이 나이에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남들보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데,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이런 영상을.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네요. 어쨌든 필리핀이 가장 좀 가깝고 가성비가 가장 좋았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갔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중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경우에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일단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리핀에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1대1 수업 포함해서 그룹 수업까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사 이후에 뭘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었고, 국내에서 쉴지 외국에서 쉴지 생각하다가 한번 주변에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온 분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쉬는 것보다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못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채우고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영어 실력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왕초보에서 살짝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했고, 고등학교 때 정말 외워서 대학교를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영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제 영어 실력은 거의 초보
초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초보였던 실력이었고, 거의 들어가서도 한 2주 동안은 단어 위주로, 거의 단어 위주로 썼다.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 가서 뭐 레코멘드 푸드, 페이머스 푸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사실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제 회화 같은 경우에 잘하고 싶어서 갔던 건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을 통해서 갔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알아봤습니다. 그 중점을 둔 거는 첫 번째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꼼꼼하게 해주냐 이거였는데, 두 번째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결정했던 데가 가장 꼼꼼했고 가격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한다, 뭐가 됐든. 그래서 유학원도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좀 잘 해줄 거라고 좀 믿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이제 찾았습니다. 가격적으로 사실 전화로도 물어보고 직접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자막에 써놓을 거거든요. 가장 가격이 좋았고, 그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친구도 소개를 해줬어요. 나중에 필리핀 갔다 와서. 그 친구도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조만간 만나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갔다. 다른 경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찾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유학원 통해서 가는 게 여러모로 좀 편하고, 거기서 준비해 주는 것도 있고, 가격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던 것보다 오히려 유학원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원이 좀 좋습니다. 그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만약에 제가 추천해준 유학원 아니더라도 검색해서 전화해서 견적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이제 가서 또 상담 받으면 됩니다. 일단 어학원 선택에는 저는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그런 어학원을 찾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헬스장이 있는, 가서 또 운동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고 신체적으로도 회복하려고, 그게 좀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깨끗해도 벌레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예전에 여행 가서 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깨끗한 곳을 좀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깨끗하게 다들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깨끗하면서 가성비 있는 그런 기숙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 저희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티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랑 좀 멀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학원은 시티 근처에 있어요. 그 시내 근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상점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막탄에 위치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되게 현지스러운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원 끝나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야시장이나 주변에 현지 식당이나, 그리고 한국 식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가격대는 확실히 현지 음식보다는 높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시티에 나가려면 왕복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모르겠어. 거리는 가까운데 차가 막혀서 좀 뭐 길게는 편도로 1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처음에 저는 또 쉬고 싶고 뭔가 개인 사생활도 좀 침해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1인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혼자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해서 한 3개월 전에는 미리 말을 해서 예약을 걸어놔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2인실도 꽤 빨리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2인실부터는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3인실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2인실은 일단 둘이 룸메이트 2명이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왜 3인실이냐?
제가 갔던 학원은 3인실이랑 4인실 방 크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아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조금 더 쾌적하게 쓸 수 있고 화장실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줄면 좀 훨씬 낫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가끔 벌레가 나오는데 그때 다 같이 또 합심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쓰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리고 가면 다 같이 또 이제 뭐 필요한 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나눠서 쓰고 그래서 그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제 방 쓸 때도 이게 다른 나라 국적 친구들이랑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인실을 추천해드리고 저는 일단 세부에 2달을 머물고 왔는데 보통 기본이 2달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가서 적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1달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아쉬울 것 같다. 2달 이상 하고 싶다. 일단 2달 미만으로 하세요. 왜냐면 가서 또 연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연장할지 말지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1달 같은 경우, 1달 미만.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온 친구도 있어요. 거의 이제 일본 친구들이 그런 스타일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짧게 와도 된다. 당연히 효율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짧게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달 해보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학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엄청난 스파르타 학원 그리고 세미 스파르타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일단 스트레스 이미 회사에서 받고 왔는데 여기서 스파르타로 영어를 뭐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공부가 목적이 거의 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세미 스파르타인 제가 골랐던 그 학원을 다녔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50분하고 5분 쉬었나? 45분하고 5분 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수업, 1대1 수업은 4교시에서 5교시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룹 수업이에요. 중간중간에 셀프 스터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냥 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쉬었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자고 그랬습니다. 중간중간 안 가기도 했고요. 좀 이제 유학원 어차피 통해서 할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좀 스파르타로 빡세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원 가시면 되고 저처럼 좀 쉬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골랐던 학원 같은 학원을 가면 됩니다. 당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았던 시설이었고 학원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봐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전날에 공부하고 자면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 시험을 몇 점 이상 통과를 해야지 그날 외출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쌓여서 그 주에 너무 많이 못 봤다 그러면 주말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외출할 수 있고 10시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외부에서 친구가 오거나 가족이 왔을 때 놀러 왔을 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외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세부 오는 목적이 또 필리핀 오는 목적이 이렇게 어학연수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저처럼 여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행하는 분들에 한해서 또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외박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저는 ESL을 선택했는데 일반 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토익도 있고 뭐 영어 관련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거의 다 회화를 이제 선택을 할 테니까 회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본인 그 수준에 맞는 반으로 그 개인 수업을 들어가고 그 선생님들이 자기 레벨에 맞춰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춰지긴 하는데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들어갔을 때 레벨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초보였어요. 거의 단어 위주로 썼다. 근데 그럼 졸업했을 때 어느 정도였나? 그때는 문장을 썼겠죠, 당연히. 네, 어느 정도 문장을 썼고,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만나면 씁니다. 이게 말이 잘 안 통해도 씁니다. 쓰다 보면 또 영어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같은 경우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너무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 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반 같은 경우에도 매주 바꿀 수가 있어요. 본인이랑 안 맞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나 다른 뭔가 그런 게 신경 쓰여서 못 바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안해서. 근데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수업하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좀 반영해서 수업을 해줍니다. 특히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애티튜드는 저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퇴사하고 쉬고 싶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다짐을 했습니다. 영어만 쓰자. 그냥 단순하게, 어차피 공부도 별로 안 할 거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보통 이제 어학연수 갈 때 다들 나도 영어만 써야지 하고 가는데, 제가 봤던 거의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95% 이상이 다 자국어를 썼습니다. 영어 수업 외에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도 저는 하이 했습니다. 왜냐면 영어를 딱히 막 잘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일단 너무 힘들고, 이런 피폐해진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냥 영어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냥 영어만 썼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되게 단순해지고, 이게 뭐 영어를 잘해야 좀 돌려 말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한테 더 이야기 많이 하고, 거기에 계신 스텝이나 뭐 그 주변에 보이는 분들 보면 그냥 뭐 Hi,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Good evening, 진짜 계속 영어만 썼습니다. 정말 그 쉬운 단어 있잖아요. 그냥 그것부터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진짜 금방금방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따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첫 1, 2주에는 좀 영어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다. 쉬러 왔는데 이게 공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영어만 썼어요. 그래서 단점이 문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 문법 공부 좀 해라. 네 문법 진짜 테러블이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면 평소에는 영어만 쓰되, 그리고 뭐 중간이나 뭐 수업 끝나고 시간 날 때는 문법이나 그 어휘 공부를 따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일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게 목적이었고 단순하게 살자. 그래서 영어만 거의 끝날 때까지 95% 이상 썼다. 근데 내가 더 영어 진짜 집중해서 하겠다. 그러면 영어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이고 본인이 좀 준비해서 해야 된다. 미드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짜 거기에서 공부 방법이 한국에서 봤던 그 공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부 방법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본인이 그냥 꾸준하게 조금을 해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액티비티 진짜 많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원에서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거는 이제 자비를 좀 부담을 해서 약간 기부 형식처럼 필리핀 아이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좀 기부하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진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뭐 좀 현실적으로 여유도 되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좀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놀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진행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좀 연계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매주 가요. 그래서 뭐 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서 다 사귀어요.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네. 참고로 저는 액티비티를 따로 그 봉사활동 말고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차 타고 되게 멀리 가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따로 좀 알아봐서 친구들이랑 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좀 즐기세요. 가서 필리핀 이거 해외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외 가는데 여기에서 진짜 뭐 영어만 붙들고 있는다? 이것도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학연수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학연수 다 망한다는데 얻는 게 참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목적이나 그 목표 이런 게 좀 사람마다 또 다르고, 저는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목표는 영어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가서 저는 영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경험이나 좀 인간관계는 사실 되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 솔직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좀 문화도 다르고 한데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좋은 섬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뭐 많은데 제가 갔던 데는 보홀 아일랜드,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데 마닐라를 갔어요. 보통은 이제 그 섬을 되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저는 그거보다 좀 도시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 수도인 마닐라를 갔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일본 친구 2명이랑 해서 셋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도 야, 너 계획 정말 잘 짰다. 네. 하는데 나중에 이 마닐라 영상도 제가 해서 올리고 보홀 갔던 영상도 좀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라서 그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필리핀이 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라이브 바 문화가 많아서 가서 진짜 어디 음식점이나 뭐 펍 같은 데 가면 금, 토, 일은 거의 하고 평일에도 가끔 이렇게 라이브 공연 되게 합니다. 정말 잘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닐라랑 약간 세부랑 또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한 건 아니지만 좀 마닐라 추천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총 비용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학원 이제 기숙사비 그리고 2달 코스 해서 한 280, 90 정도 들었고, 거기 가서 또 한 4, 50 정도 또 내야 되는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비행기 값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외부 가서 활동 안 한다 그럼 끝입니다. 학원에서 다 밥 나오고 필요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면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는 300, 한 5, 60 정도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본인 쓰는 그 용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목적이고 돈 쓰러 갔습니다. 그냥 펑펑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썼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저는 또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 그리고 뭐 일본, 우리나라 물가 비교해보면 좀 더 쓸 걸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음식은 짜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짜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좀 싱겁게 먹어서 그런 게 좀 안 맞았고, 근데 주변에 한인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학원 음식이 정말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맛있었던 기억이 있고, 특히나 그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확실히 필리핀이 과일이 이렇게 잘 나기 때문에 과일이 정말 맛있다. 치아는 저는 좀 혼자 가끔 다녔어요. 솔직히
혼자 여행 갔을 때도 좀 현지 체험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다녔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기보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좀 낯서니까 그런 환경이. 그리고 뭐 2명, 3명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다녀야 뭐 택시 타거나 이럴 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나는 내향인 사람이다. 아이인 성격인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분들 있었는데 저도 아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아이는 아니고 오히려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좀 많이 활발해졌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우린 영어 쓰러 왔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티튜드 영어만 좀 쓰자 해서 진짜 뭐 반 친구들 보이면 하이 하고 룸메이트도 하이 하고 그러면 진짜 얘기가 됩니다. 하루에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영어 뭐 한 문장 이거 꼭 써야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내가 써야겠다 해서 그냥 일단 하이 합니다. 그러고서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영어를 잘 활용해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학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인실 이상을 이렇게 쓰면 만약에 내가 밖에서 반 친구들이랑 좀 못 친해져도 우리 룸메이트들이랑 좀 가깝게 맨날 생활하기 때문에 잘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습니다. 나이 저도 많은 편에 속했어요. 거의 이제 진짜 정말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고민해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때가 가장 늦다? 아니죠. 그나마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선택을 했는데 전혀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이고 정말 어린 친구들이 당연히 많겠죠. 어린 친구들이 당연히 많은데 30대 이상도 꽤 있어요. 그리고 50대, 60대까지는 모르겠네요. 거의 5, 60대 근처인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종종 와요. 그러면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그 공감되는 부분이나 거의 비슷한 이유로 또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얻은 거 많습니다. 일단 영어에 대한 두려움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영어 잘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필리핀, 캐나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단 정말 많이 웃었어요. 네, 단순하게 살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고 막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제 인생에서 웃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웃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친구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었다. 그리고 진짜 뭐 추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억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잃은 거 정말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근데 저는 돈으로도 못 살 그런 거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잃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투자한 만큼 또 뭐 영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얻었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저는 잘 갔다 왔습니다. 또 가고 싶어요. 필리핀 이후에 보통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제 미국권 정말 영어 좀 모국어인 나라로 이렇게 어학연수를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와서 좀 쉬다가 또 다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보통 호주를 많이 가요. 왜냐면 임금이 좀 괜찮아요. 뭐 캐나다나 이런 데에 비해서 물가는 다 비싸고 근데 그나마 좀 호주가 낫다. 그래서 많이 가고 대신에 저는 캐나다를 갔는데 장점은
주변에 미국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가기 참 좋습니다. 네, 휴식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가면 이미 계획을 뭐 다 짠 사람, 저처럼 안 짠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국적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얘기하다 보면 끝나고 뭘 해야겠다 딱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지금 갔다 와서 뭐 하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 요것부터 결정하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챙겨야 할 것들, 준비물 리스트, 이거는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유학원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정말 꼼꼼하게 진짜 어디서 어떻게 비행기 타야 되고 어디서 내리는지까지 뭐 이거 준비해라 막 리스트 다 짜줍니다. 저는 사실 귀찮았어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출국 당일날 제가 짐 쌌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시간 조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이소 가서 사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하거나 준비물 리스트, 이거는 그 유학원 통해서 다 짜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필요했던 거는 수건, 얇은 수건 조금. 수건도 이게 부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냥 얇게 해서 좀 챙겨가는 거. 그리고 가서 짐이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나아. 네, 생필품 같은 거 진짜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카드도 되긴 하는데 아직도 현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환전해서 가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유용한데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이한 게 제 은행이랑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충전하면 거기로 충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맞게 또 환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ATM에서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고, 또 카드를 긁을 때 수수료가 따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또 쓸 수가 있어서 저는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또 대만에서 썼고 필리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안 쓰더라도 일단 발급해서 가세요. 언제 또 쓸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 발급해서 가면 정말 유용한 카드다. 아직도 씁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정말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필리핀 갔다 오고 캐나다 갔다 오고 미국 가고 또 일본 가고 또 대만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고민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고민을 하고 뭐 영상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잘 가서 적응 잘 해서 재밌게 어학연수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추천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이제 나랑 다른 문화권인 친구들이랑 뭐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건 또 비슷하네, 되게 세계가 넓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택도 응원하고요. 여기 필리핀뿐만 아니라 캐나다, 제가 또 어학연수 갔던 것들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어학연수 생활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부 호핑 투어, 물놀이 갔던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 중이거나 또 약간 물놀이 세부에서 지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